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오래오래 살아서 행복하게 우리 살자. 마지막 안녕.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죠. 집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야 할 반려묘와의 이별. 그 이별을 앞둔 녀석이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고양이. 고순입니다. 행복해? 저희 고순이는 제가 거의 만삭 때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아이예요. 네, 배가 고파 하길래 참치캔 하나를 따서 줬는데 다 먹고 가질 않고 저희 주변을 맴돌았어요. 어디를 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저희를 계속 쳐다보길래 따라갔더니 굉장히 허름한 반지하 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오랜 길 생활로 지쳐있던 고순이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집과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다시 엄마 뽀뽀. 그리고 1년 후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죠. 우연찮게 배를 만지게 됐는데 바둑알처럼 느껴지는 혹이 가슴부터 엉덩이까지 이렇게 쭉 12개 정도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유선종양이라는 병을 이제는 앓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경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후인가 이제 또 다시 이제 배에 뭐가 만져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때는 진짜로 좀 가슴이 덜컹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병원을 데려가서 검사를 했는데 종양이 재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수술을 해도 아마 소용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그냥 행복하게 해주고. 딱 몇 개월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생각하기를 6개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땐 다리와 폐까지 전이 된 후였는데요. 그날 고순이에게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종양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움직임도 예전 같지 않은데요. 고순아, 뭐 내려오고 싶어? 일로 와, 아빠 내려줄게. 일로 와, 일로 와. 응. 결국 보호자의 도움으로 내려옵니다. 무쇠 잡고 내려와요? 아, 예, 혼자서는 그 아프고 난 이후로 지금 다리 부분에도 그 종양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내려올 때 좀 주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줘서 내려주는 편이에요. 네, 우리 고순이 여기 보면은 왼쪽 다리 쪽에 이제 종양이 만져지거든요. 네. 여기 다리를 타가지고 배 부위랑 이쪽으로 지금 좀 종양이 또 재발해서 계속 만져지고 있어요, 지금. 초반에는 그냥 괜찮거니 이렇게 지켜보는데 요즘 이젠 많이 무기력해졌어요. 점점 기력을 잃어가는 고순이를 위해 먹는 것부터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는데요. 고순, 밥 먹자. 사료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아, 고순이가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저희가 이제 좀 1시간에 한 번씩 좀 소량으로 배분해서 사료를 주고 있어요. 꽃순! 고순아, 어이 그래, 일로 와. 어이. 오늘 메뉴는 뭐냐옹? 다행히 끼니는 꼬박 챙겨 먹습니다. 고순아, 밥 많이 먹어. 그래야지 건강해지지.
식사량을 늘려주고 싶어도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쉽지 않죠. 순식간에 밥그릇을 비운 녀석. 아직 배가 고픈 듯 보호자 주변을 맴돕니다. 조금 더 먹고 싶다. 오랜만에 고순이 간식 좀 줄까? 어찌나 마음이 쓰이는지 결국 보호자가 간식을 꺼냅니다. 간만에 먹고 싶었어? 맛있게 먹어. 그런 모습 되게 오랜만에 보네. 허겁지겁 먹지 말고 천천히 먹어. 간식을 잘 안 주세요? 네, 간식 잘 안 줘요. 습식 간식은 최대한 안 주려고 하고 있어요. 나트륨 섭취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좀 안 주려고 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이빨 간식, 이빨 과자, 애들 그런 거 좀 주고 있어요. 잠시 후 고순이는 슬그머니 옷방으로 향하더니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는데요. 그런데 고순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되는 헛구역질. 아이고, 결국 먹은 걸 모두 토해내고 맙니다. 아,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가는 보호자들. 누구보다 놀랬을 고순이부터 달래줍니다. 그래, 괜찮아. 일로 와. 괜찮아. 보호자 덕분에 녀석도 안정을 되찾은 것 같네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 고순이의 건강 상태. 이별의 순간이 한 걸음 더 다가온 건 아닐까. 보호자들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이 빠지기 시작해서 지방이 좀 많은 걸로 좀 먹이고 싶어서. 근데 먹는 모습 보면은 솔직히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은 좀 많이 아파요. 구토를 해선지 고순이도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요. 예전에 비해 움직임이 크게 줄어든 녀석. 하루 대부분을 창밖을 바라보면서 지냅니다. 저렇게 잠만 자도 되나? 요즘 잠자는 시간이 부쩍 는 것 같아. 옛날에는 그래도 막 우다다 많이 하고 냉장고도 엄청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좀 잠만 자는 것 같아. 그런 무기력한 고순이 보면 좀 어떠세요? 처음에는 애가 힘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저희가 이제 마음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이제 왔나 이런 느낌도 있고 좀 마음감이 교차해요. 무기력해진 고순이의 기분 전환을 위해 보호자들이 마련한 산책이 있다는데요. 장소는 오피스텔 복도입니다. 나와서 고순이가 어떤 거예요? 계속 복도에서 이렇게 맴돌면서 돌아다니다가 창틀 올라가서 햇빛 이쪽으로 비치는 날에는 밖에 여기 창틀에서 햇빛도 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바닥이 시원하다 보니까 또 더울 때는 와서 바닥에 누워 있기도 해요. 아, 기분이 좋아졌다. 그날 오후 창밖을 바라보던 고순이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고순이가 찾아간 곳은 아무도 없는 다용도실. 잠시 머뭇거리더니 건조기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건강이 악화될수록 구석진 곳에서 혼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는데요. 뭐해?
거기가 좋아? 고순아, 옛날처럼 엄마 품에 많이 와봐. 자꾸 네. 혼자 있지 말고. 마음 아프잖아. 고순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도 좀 마음을 헤아려줘서 어떻게 할지도 알 텐데. 이게 진짜 편한 건지 아니면 진짜 외로워서 이런 건지 힘들어서 이런 건지 모르니까. 아파서 혼자 있고 싶은 건지. 고순이의 마음을 알 수 없어 더욱 속상합니다. 사진첩을 보는데 고순이랑 제가 함께 한 그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사진을 보면서 많이 찍었다 생각은 하는데 막상 좋은 거 찾으려고 하니까 한 장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사진도 많이 찍고 싶고 귀여운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도 그냥 많이 간직하고 싶어요. 머지않아 다가올 이별의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 고순이 이야기 듣고 왔는데 아, 예. 고순이 어디 있어요? 고순이 저희 캣타워에 있어요. 아, 저쪽이에요? 네. 오. 고순아. 아, 엄청 미묘다. 네. 아, 예. 진짜 이뻐요. 겁도 없는데요. 되게 호전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체형도 되게 좋은 편이고. 오늘 네. 비욘세예요. 비욘세 체형. 꽤나 매력적이라고. 고순이가 근데 좀 몸이 안 좋은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고순이가 유선종양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혹시 그러면은 뭐 수술이나 항암 치료 같은 것도 했나요? 수술은 했고 항암 치료는 아이가 고통받을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어요. 이쪽 부분이구나. 그래. 우측 부분. 수술. 네, 지금 남아 있는 거였거든요. 지금 만져지는 방향 자체는 하복부 쪽에. 그래 아파. 알았어. 근데 이제 뭐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괜찮나요? 확실히 활동량도 많이 줄어들었고 점프도 조금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원래 무릎량인데 무릎에 올라오는 걸 좀 많이 거부하더라고요. 그게 닿아서 그런지. 아, 종양세포는 커지면서 네. 염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또 이게 커지면서 주변 신경도 압박하고 그래서 이물감이나 아니면은 이제 만졌을 때 통증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확실히 반응, 뭐 꼬리 움직임이나 좀 짜증스럽게 우는 거 봤을 때는 만졌을 때 분명히 좀 아파하기는 하네요. 혹시 고순이 뭐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거 찍으셨던 거 있으세요? 네, 있어요. 아, 그럼 좀 한번 보면서 이야기 네. 해볼까요? 네. 네. 고순이의 몸 상태가 궁금한데요. 먼저 녀석이 앓고 있는 유선 종양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 유선 종양이라는 거는 일단은 저기 복막 라인, 내부 장기랑 바깥을 나누는 복막 라인 그 바깥쪽에서 유선을 따라서 생기는 종양이라서 주위 하복부 쪽 저기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만졌을 때 만져지는 몽울 지금 위치가 그렇게 지금 생긴 것 같고 유선 종양은 처음에는 유선에 생기지만 다른 장기들 그리고 가장 많이 전이된 데가 폐 이런 부분 쪽으로 이제 전이가 되는데 결국은 개념은 사람에서는 그냥 유방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데 강아지는 그래도 악성 그리고 양성 비율이 한 반반 정도 되고 고양이는 문제가 이 멍울이 잡혔을 때 되게 싫은 게 90% 정도가 악성. 유방암인 경우가 9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악성도가 이제 높아요. 어찌 됐거나 고양이 유선 종양은. 그래서 한번 발생하면 계속 그냥 앞으로만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진행되고 점점 퍼져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생활하는 모습 중에서도 조금씩 더 보일 거예요. 저는 좀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지켜보기도 두렵기도 하고 하거든요. 일단 그러면 아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고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당장 챙겨줄 거 그리고 앞으로 또 챙겨줘야 될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지금 현재 상태를 좀 먼저 볼게요. 네네. 네. 밥 먹자.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서 사료를 여러 번 나눠 소량으로 섭취했는데요. 그마저도 개워내는 일이 잦았죠. 꿀렁거리면서 저렇게 그냥 흡토하는 건데 불행 중 다행인 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유선 종양은 배 내부 장기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화기계랑은 일단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소화기 능력이 뭐 흡수하는 능력이 이런 게 떨어졌다는 아니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네. 그럼 고순이는 왜 구토를 한 거죠? 일단은 지금 아이 이제 먹는 높이도 아이 구토에 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가 더 숙여지지 않도록 몸보다 숙여지지 않도록 좀 세워서 먹을 수 있도록 식기 높이를 높이는 것도 시도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기를 높여주면 구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순이 먹을 때 평소 식기 높이면 되게 많이 몸을 굽혀서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냥 편하게 선체로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아이가 좀 역류성으로 토하는 상황이 자주 생긴다라고 하면 이렇게 식기 높이를 좀 높여주시면 돼요. 한결 편하다. 아프고 난 후에 생긴 고순이의 행동 변화. 보호자 곁에 있기보다는 구석진 곳으로 숨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걱정되세요? 원래 저 자리에 계속 있던 애가 아닌데 저긴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고순이처럼 특히나 이제 몸이 아픈 아이들은 자꾸 어딘가에 숨으려고 해요. 근데 그거가 아이가 마음이 편해서 가려고 하는 거라서 억지로 야 조금 뭐 너 햇볕 좀 쐬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아이를 꺼낼 필요는 전혀 없고 대신에 그 옆에 가서 재밌게 좀 놀이를 좀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맞아요. 단 횟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숨는 횟수가 아이가 그러면 통증 정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단서로 보시면 돼요. 고순이가 종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활동을 많이 하면은 그 종양들이 더 빨리 전이가 될 수 있는지 좀. 아니요, 그럴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아, 그래요? 모든 종양이 어떤 움직임, 물리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더 전이가 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적당한 움직임, 활발한 움직임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네. 지금 고순이의 현재 상태를 쭉 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의 통증 그리고 움직임이 살짝 불편한 정도.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불편함은 지금은 없어 보여요. 괜찮아요. 근데 일단은 이게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빨리 전이가 되고 어떤 변화들이 빨리빨리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게 식욕이 주는 거. 유선 종양이 있는 아이들은 이쪽 그 안에 있는 종양이 되게 빨리 자라다 보니까 그쪽 피부가 상처처럼 낫지 않는 상처로 계속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폐로 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호흡이 이제 평소처럼 잘 안 되니까 좀 힘들어할 수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추가적으로 집에 산소방 같은 게 필요한 시점이 올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고순이에게 생길 수 있는 일들. 미리 대처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고순이가 정상적으로 호흡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고양이들이 건강한 고양이들은 네. 아이들이 완전히 자고 있을 때 분당 호흡수가 30회 이하가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폐 전이가 더 돼서 종양이 더 폐 전이가 돼서 폐 기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폐가 기능하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네. 숨을 더 이제 자주 쉬게 되는 거죠. 네.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산소량이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지금 좀 쉬고 있는 상태니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아, 네. 한 번, 두 번, 세 번. 고순이처럼 이미 폐에 전이가 된 상태라면 주기적인 호흡 체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1, 32, 지금 32회 정도. 단, 그럼 이러면 기준치보다 높네?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순이는 지금 호흡수를 재는 동안에도 꼬리를 조금씩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네, 주변을 좀 신경 쓰고 있고 네. 의식이 있는 상태라서 이런 경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호흡수가 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일단은 체크는 항상 아이가 완전히 골아 떨어졌을 때 아, 네. 그때 기준으로 해서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30회 이상이 된다. 그러면 폐 쪽이 지금 좀 힘들어 하는구나. 좀 아이가 힘들구나 해서 그런 경우에는 매일 평균 값을 좀 보시고 네. 한번 엑스레이 체크 중간에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에서 셀프 체크 아, 네.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네. 고순이의 생활 환경에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높은 곳에서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스태퍼를 설치했고요. 마음 편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추가로 마련해줬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은 네. 뭔가 솔루션, 뭐 행동 교정 이런 걸 하러 온 건 아니에요. 지금 고순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제 그런 것들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고 듣고 해결해 드리려고 온 거니까 지금 뭐 가장 걱정되시는 건 어떤 거가 있으실까요? 고순이가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한지가 가장 궁금해요. 행복한지 저는 그거는 100% 고순이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매일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에요. 그거는 믿어 의심치, 의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고순이는 불행하지 않아요. 고순이는 오늘도 너무 행복한 날이라는 거. 그게 엄마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 보호자들과 함께라서 고순이는 누구보다 행복한 묘생을 보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원래 고순이하고 이렇게 가족 사진 찍고 싶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잘 찍는 건 아니지만 오늘 고순이랑 가족 사진 찍는 거 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순이와의 추억을 남겨보는데요. 오, 지금 너무 좋은데요, 분위기? 앞으로 고순이를 위해서 지금 몸이 아파도 너는 혼자가 아니고 언제나 엄마 아빠가 옆에서 지켜줄 거고 가는 날까지 외롭지 않게 우리 서로 행복하게 잘 지내자. 하나, 둘, 셋, 야!